노후 삶의 태도가 다른 상류층은 무엇이 다를까?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외적인 부유함이 아닌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특히 상류층 노인들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고 우아한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부정하지 않고 인생의 궤적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름과 흰 머리조차도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며 스스로가 지닌 삶의 깊이를 드러내는 흔적이라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한 상류층 노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주름은 웃으면서 생긴 것이고 내 허리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지식과 사람을 쌓으면서 구부러진 것이다. 나는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처럼 상류층 노인은 세월의 흔적을 수치가 아닌 훈장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닙니다.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변화된 몸과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반면 하류층 노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상실의 연속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에서 멀어지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질수록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듯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순간을 놓지 못하고 변화된 현실을 부정하며 우울감과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사회봉사와 같은 활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에 돌려주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여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하류층 노인들은 주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에 머무릅니다. 젊을 땐 나도 잘 나갔는데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며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이 되고 새로운 만남이나 활동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고립과 외로움, 나아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상류층 노인은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식습관, 운동 루틴, 문화활동,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에게 맞는 방식을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클래식 음악회를 가거나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서사로 채워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교육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이 들면서 그 철학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류층 노인은 대개 일찍부터 노년이라는 시기를 하나의 인생 챕터로 인식하며 준비해왔습니다. 노후가 되어갑니다라는 인생의 시계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새로이 삶을 설계합니다. 결국 노화란 무너짐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그 변형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노년에도 여전히 품격 있는 존재로 남습니다. 상류층 노인은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며 그 여정을 존엄하게 채워야 할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도 품위를 잃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곧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중에 어떤 노인이 될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류층과 하류층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시간이 많아진 노후를 단지 쉬는 시기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제2의 전성기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특히 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습관을 갖고 있으며 그 습관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의미 있는 루틴으로 연결된 삶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 상류층 노인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풀고 신문을 정독한 뒤 자기가 구독하는 철학 강의를 듣습니다. 이후에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노인의 하루는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 자기 성장과 타인과의 연결을 중심에 둔 계획적인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상류층 노인은 퇴직 후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시회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며 자아 실현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회사가 내 시간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이처럼 상류층 노인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습관을 통해 노후의 질을 높입니다. 그에 반해 하류층 노인은 시간의 흐름을 그저 버티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늦게 일어나고 TV나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줄어들고 일정한 루틴이 없는 생활은 점차 무기력과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삶 전체가 소모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류층 노인은 노년기에도 스스로를 계속 배우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책을 읽고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 도전적인 습관을 지속하며 정신적 근육을 단련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지 뇌 건강뿐 아니라 자존감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정기적인 산책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습관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하류층 노인은 점점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챙겨줘야만 하루가 돌아가고 특별한 자극이 없으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며 오늘도 그냥 지나갔다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이 길어질수록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삶의 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의 질은 단순한 활동의 양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흐름과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류층 노인은 시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삶에 몰입합니다. 하루를 설계하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지속 가능한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들의 정신적 풍요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실제로 상류층 노인은 오늘 내가 배운 것, 나눈 것, 웃은 것을 돌아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반면 하류층 노인은 오늘도 별일 없었지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바로 노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노년기야말로 진정한 삶의 철학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시대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은 하루의 24시간을 인생의 마지막 작품처럼 다루며 그 속에서 깊이와 기쁨을 찾아갑니다. 결국 노년의 품격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바로 그 시간을 삶의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습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뚜렷한 격차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나이를 핑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이유로 배움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하류층은 배우지 않기 위한 이유를 먼저 찾고 나이를 핑계 삼아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류층 노인들은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년 퇴직 후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어르신, 외국어 회화 학원에 다니는 노인, 또는 유화를 처음 시작해 개인 전시회를 여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더라도 정신과 감성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70대 중반의 한 상류층 노인은 손주와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배우고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족 영상을 만드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어렵고 눈도 아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다시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감정까지 함께 확장시킨 경험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상류층 노인은 60대의 커피에 관심을 갖고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매일 오전 카페에서 커피를 직접 내리고 자신이 만든 커피를 나눠 마시는 시간을 통해 소통과 자존감을 함께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야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두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꾸준한 자극과 새로운 정보의 습득은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류층 노인은 단순한 여가나 취미를 넘어서 자기 성장을 위한 배움을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삶의 활력과 생동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하류층 노인의 경우 이 나이에 뭘 배워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되겠어 라는 식의 말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체념이 이들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점점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이 단절됩니다. 배우지 않으니 두려움은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니 더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움이라는 것이 학교처럼 교실에 앉아 책을 보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요리를 새롭게 배우거나 SNS로 가족과 소통하거나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모든 행위를 배움의 연장선으로 인식합니다. 이들은 배우기 위해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배움의 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생각도 멈추고 결국 감정도 무뎌지게 됩니다. 상류층 노인은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며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되찾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배움은 지식 그 자체보다 존엄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믿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노인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상류층의 여유가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당신의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노후에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장하고 연결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류층 노인은 그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상류층과 하류층의 차이는 단순한 재산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존엄과 품위를 지키는 태도, 즉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상류층 노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을 더 정성스럽게 가꾸며 그 태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첫째, 옷차림에 대한 태도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외출이든 집안에서든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주말에도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편한 옷이더라도 색상과 소재를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나는 나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반면 하류층 노인의 경우 외출복과 잠옷의 경계가 흐려지고 자기 외모에 대한 무관심이 습관이 되면서 자존감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식사 습관에서도 품격이 드러납니다. 상류층 노인은 혼자 먹더라도 제때 식사를 차려 먹고 간단한 식사라도 균형 있게 준비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컨대 아침에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계절, 과일을 곁들이는 식습관은 단지 영양 섭취를 넘어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하류층 노인의 경우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편의점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건강과 정서 모두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셋째, 말투와 언어 습관도 삶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상류층 노인은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감사와 사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말투는 오랜 인격의 결과이자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태도의 반영입니다. 가령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품위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류층 노인은 점점 말을 줄이고 짜증 섞인 어조나 비난의 언어에 익숙해지며 인간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태도도 크게 다릅니다. 상류층 노인은 단초라더라도 집안을 정돈하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며 계절마다 작은 변화를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식탁 위 꽃 한 송이나 깔끔하게 접힌 이불 하나에도 삶의 정성과 질서가 묻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감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결정체입니다. 반면 하류층 노인의 경우 주변을 방치하기 쉬우며 쌓여가는 물건들과 함께 몸과 마음도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류층 노인의 자기관리는 단순히 외적 치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태도이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절제와 존중의 실천입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수록 왜 저렇게 정성을 들일까? 라고 묻지만 그 안에는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결국 삶의 마무리를 품위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반면 하류층 노인은 여러 이유로 자기 관리를 포기하거나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점점 자기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길을 걷습니다. 외모와 주변을 방치하고 감정 관리 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면 삶 전체가 무기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을 잃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점점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그 싸움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류층은 자신을 먼저 포기해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노년의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자신을 품위 있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정갈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상류층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품위를 허락해주는 것, 그것이 존엄한 노년의 출발점입니다. 노년기의 품격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상류층 노인은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일부이자 마지막 의무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질 이들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려 합니다. 반면 하류층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며 정리되지 않은 삶의 잔재를 자식이나 가족에게 짐으로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류층 노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유언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떠나고 싶은지, 마지막 인사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남기고 싶다. 이 계좌에는 어떤 돈이 있다는 식의 세세한 정리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상류층은 연명 치료에 대한 선택도 미리 결정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떤 의료 조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문서화하거나 가족에게 명확히 전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는 제도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이들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는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준비가 없는 경우 남겨진 가족은 치료 여부를 두고 갈등하거나 죄책감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도 합니다. 상류층 노인은 장례 방식 또한 스스로 정합니다. 생전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보내지길 원하는지 미리 밝히고 봉안당, 수목장,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선택을 가족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생전부터 봉안당을 계약하고 장례 비용까지 마련해두는 철저함을 보입니다. 이런 준비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남은 이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깊은 배려입니다. 하류층은 이 부분을 방치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 간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급하게 결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상류층 노인은 자산 정리 역시 생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합니다.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어떤 계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누구와 공유할지까지 명확하게 남깁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금융, 주식,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이 많아졌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플랫폼 목록을 함께 정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단지 돈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류층 노인은 죽음 자체를 불길한 것으로 여기며 말 꺼내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이나 장래에 대한 정리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은 유품 정리와 상속, 의료비, 장례비 등 막대한 감정적, 물리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죽음은 슬픔을 넘어 혼란과 고통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상류층의 죽음을 향한 태도는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려는 성숙한 자세의 결과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완성하려는 의지. 그것이 상류층 노인이 가진 진짜 품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정리와 배려의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노년의 격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지금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교육입니다.